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벌써 목요일이 다가왔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금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 이 2시간을 어떤 분과 함께 해외 선물에 대해서 함께 전략을 나눠볼까요? 오늘도 2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립니다.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바로 실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는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실 때는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또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도 하고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방송을 바깥에서 이제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 실시간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이 채팅방에 궁금하신 점 또는 많은 대화 남겨주시면 또 양방향으로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실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목요일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주일 만에 왔죠. 예, 아주 오랜만은 아니고요. 일단, 최근에 또 일주일 동안 잠잠했던 시장이 또 하필 제가 나오려고 하니까 전날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참 재밌게 한번, 얘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모두마다 꼭 뭔 일이 있어요, 꼭. 많이 하시네요. 네, 출연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오늘도 윤유라 캐스터 함께 합니다. 윤유라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오늘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그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사실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을 모른다는 건가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모른다고 하는데 어떤 발언을 사실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좋은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 신세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윤유라 캐스터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저녁은 어떤 마스터와 이 시장을 헤쳐나갈까요? 그 마스터를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마스터 확인합니다. 2017년 여름 해외 선물 투자자들을 위한 빅데이터 트레이딩 솔루션 프로그램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이 마스터도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거든요. 북두지성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스터님 인사 말씀 바로 들어볼까요? 일단은 오늘 제가 피디님한테 미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무조건 기필코 네. 만들어내겠다. 수익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일단 바로 10시 시작하자마자 오일이 하락세로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네. 그 다음에 대응할 만한 자리 있으면은 바로 알려드리면서 시장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포커스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네. 그 북두치성님이 오자마자 오일 매도 관련 얘기를 하시길래 네. 벌써 수익 내고 오늘 매매 끝내겠다, 미션 끝내겠다는 얘기를 하실 줄 알고 네네. 다행히 다행스럽게도 아직 네. 매매를 아직 하시진 않았네요. 네. 지금 뭐 시세가 나오는 만큼 빠르게 미션을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션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트레이딩 미션 바로 확인합니다. 네, 북두지성 마스터의 50틱 수익 내기. 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좀 급하셨군요. 네. 자, 2시간 동안 이제 뭐 수익을 내는 것은 뭐 이전에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목표가를 또 설정을 하고 또 이를 실행하는 것도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요. 50틱 수익 내기 오늘 미션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두지성 마스터가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또 샘플러스 통해서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자, 무료 방송이 있는데요. 자, 내일입니다.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시까지 또 항생이 또 활발한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북두지성 마스터의 무료 방송도 함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내일 무료 방송까지 오늘 저녁과 내일까지 참 바쁘시겠네요. 어떤 내용 전달해 주실 건가요? 일단 오늘은 목표를 50틱 내기 수익을 잡았지만은 네. 어디까지나 방송 시간 내에서 목표를 잡자는 취지고요. 그 안에서 최대한 대응해볼 만한 자리는 대응하도록 하고 내일 무료 방송은 이제 제가 주제를 네. 이제 새로운 별은 항생이다라고 저는 포커스를 잡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네. 무료 방송 샘플러스에서 진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수익의 별은 항생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네, 무료 방송 준비한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트레이딩 미션인 북두지성 마스터 50틱 수익 내기는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 전에 앞서서 또 이슈를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현재 시세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네. 자, 지금 개장 전인데요. 현재 시세 살펴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 2447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5868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방금 전에 마스터님이 또 말씀해 주셨는데 48달러가 깨졌네요. 47.9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션 한 번에 끝날 뻔했습니다. 네. 네. 전일의 그 급등세를 바로 또 반납을 하는 크루드 오일의 움직임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나요? 올라가고는 있는데 지금 뭐 단기적으로 시간적으로는 하락을 하고 있네요. 1292.7달러입니다. 자, 지금 뭐 상품별로 시세를 확인해 봤고요. 오늘의 이슈들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P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시사 발언에 약세로 전환했던 S&P 500 지수. 자,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44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합니다. 다음 이슈는요, 미국채예요. 역시나 뭐 연방정부 셧다운 언급으로 다시 상승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미국채입니다. 오늘은 또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어제 주간 원유 재고량이 감소했다는 소식과 함께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제 종가가 보니까 48달러가 넘었네요. 48.37달러였는데 오늘은 48달러가 다시 붕괴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자, 지금 이 이슈가 가장 오늘 핫할 것 같아요.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변동성이 증가가 됐다라는 소식인데, 자, 오늘장의 흐름을 보니까 약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1825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장을 맞이해서 정말 다양한 종목군에서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한 이슈씩 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판넬 준비됐습니다. 다들 준비가 되셨죠? 마스터님. 네. 마스터님은 근데 또 시장을 계속적으로 보시느라고 바쁘세요. 혹시 지금 이슈 체크하기에 앞서서 뭐 어떤 매매 자리가 나왔거나 하시면은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이슈가 이제 어느 가격, 지금 지수 가격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거 보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쵸. 네네. 멀티플레이어. 누구 입을 막아야 되는데 입을 못 막아서 지금 매일 바쁩니다 진짜. 누구라고 얘기를 못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뒤로 시작하는. 지금 이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셧다운 시사 발언의 약세로 전환을 했는데 오늘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죠. 자,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저 혼자 다운이고요. 네, 세 분이 업을 들었습니다. 네. 자, 먼저 먼저 유일한 캐스터 외신 들어보도록 하죠. 네. 외국에서, 외국이라니까 웃기네요. 미국에서 전해져 오고 있는 약간 소식들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이 D-Day죠. 바로 결전의 날인데, 이 드라기 발언뿐만이 아니라, 제넷 옐런의 발언도 좀 크게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넷 옐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향을 조금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치면 제넷 옐런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 위치 또한 좀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그 사람의 행보로 봤을 때 굉장히 눈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 내에서의 약간 굉장히 정치적인 리스크가 큰 가운데에 큰 무리를 하는 발언을 이어가지 않을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 굉장히 뮤추럴한 발언이다라고 좀 파악이 되는 가운데 오늘 미국의 경제 지표죠. US jobless claims rise slightly as labor market tightens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고용 지표 관련해서도 좀 생각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장에서는 그렇게 예상만큼 크게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강보합권이나 아니면 소폭의 상승을 기대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정선 해설위원님은요, 어떤 의견이세요? 원래 이게 지금 트럼프 발언 때문에 어제 좀 밀렸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사실상 트럼프 발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비읍, 이응, 이거거든요, 거의. 근데 이게 이렇게 방송 용어는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이게 뭐냐면 약간 인질극이죠, 인질극. 뭐냐면 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멕시코 장벽 건설할 돈까지 승인 안 해주면 이 전체 예산안까지 같이 인질로 삼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 별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이미 하원에서 일부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기도 좀 힘들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행했을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는 우리가 2011년 8월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2011년 8월 보면은 미국 시정도 강등당했을 때, 그때를 보면은 그때도 이와 비슷한 예산안 관련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가시적으로 해결이 안 될 거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바로 미국 시중등도 강등당했고, 2011년 8월 때 정말 대폭락이 있었거든요. 대폭락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학습 효과를 좀 경험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가진 않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S&P 500이나 이제 나머지 나스닥이나 이 지수들을 흐름을 보면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이제 서서히 거쳐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오늘 또 잭슨홀 심포지엄이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가 지금 현재 발언을 하고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실시간 속보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분은 성향 아주 그대로 물가가 2% 이상 되지 않으면 절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없을 거다라는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원래 이분 이런 분이라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쪽 발언이 조금 무게가 쏠리면서 어느 정도 초반 분위기에 이분이 좀 잡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발언과 여러 가지 종합해봤을 때는 하락의 위험은 좀 많이 없다. 대신 이제 상승도 크게 할 거냐, 그것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이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북한 관련한 문제인데 조용히 지나갔죠. 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입에 달고 살았던 울직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북한이 조용히 있습니다. 조용히 있기 때문에 오늘 트럼프가 심지어 또 칭찬까지 해줬어요. 북한이 참 좋은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김정은은 두둔하는 발언을 갑자기 하면서 참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 스티브 배넌 그러니까 보좌관 자체가 사퇴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사실은 약간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전쟁을 주구하고 할 거다. 그러니까 이분 주 성향이 뭐냐면 미국은 몇 년 주기로 전쟁을 한다. 남북전쟁, 그리고 그 뒤에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이 바로 지금 중국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잔전쟁은 다 피해야 된다. 라는 관념으로 북한과의 전쟁에 적극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이분이 물러나는데 어느 정도 좀 미국의 이제 군산 복합체들이 좀 영향을 좀 미쳤던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뭐 실제로 뭐 이제 실제 얘기인지 어쩐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도 이 북한 리스크는 계속 또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올라가기도 좀 쉽지는 않다. 현재 자리에서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한 9월까지는 좀 지수의 큰 상승을 좀 기대하지 않는 게 좀 좋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시황에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와 이런 문제를 지금 시장 상황에 함께 접목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북두칠성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일단 네. 집중을 하고 싶은 게 오늘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오늘만의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잡고 제가 업을 들었습니다. 아, 데일리로. 예. 네, 데일리로 오늘 제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상방세가 좀 나올 게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제 나스닥과 S&P를 같이 봅니다. 거의 더 상이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지지와 저항대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움직임이 나올 때는 그래도 확률적으로 아직까지는 물론 메인장 시작하고 나서 봐야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5일도 지금 제가 진입 자리를 보고 있는데요. 48점 지금 48.08에서요. 오늘 바로 진입 자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네, 48.08에서 매도로 대응하고요. 손저로가는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고 13틱으로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익절 호가는 제가 체결되고 나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크루드 S&P 지금 저희가 이슈 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시세가 나오는 대로 각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S&P에 대해서는 상방 쪽으로의 오늘 데이 관점으로는 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크루드 오일은 48.08에서 매도 관점으로 그리고 손절은 13틱입니다. 매도로 일단 진입했으니까 손절 13틱은 위쪽으로 더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지금 모의 투자로 저희가 함께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의 투자도 실전처럼 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네, 모의 투자도 무조건 실전처럼 해야지 실전에 들어가서 저희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모의 투자할 때 이렇게 누워서 하시면 계세요. 예. 그분들 실전 들어가면 이제 웁니다. 예. 눕다가 울어요. 예. 네, 항상 실전처럼 모의 투자를 시장에 대응해서 또 해보셔야 실전 매매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두 분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저 혼자서 좀 다른 의견이었잖아요. 오늘의 그 상승세가 클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보합권 수준이에요. 약간 제한적인 상승과 하락을 좀 보기 때문에 보합권까지 좀 내려오지 않을까. 시장에 별다른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최근에 S&P의 흐름을 보면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옐런 회장과 드라기 총재에 대한 발언도 워낙 이전에도 좀 이렇게 똑부러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오늘장의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드라기 총재가 만약에 드라기 총재가 특별히 이 양적 완화 축소에 관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된다. 이런 정도의 발언이 안 나오면 유로화 매수하겠다는 그런 지금 운용사나 이런 펀드 매니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드라기 총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양적완화 축소에 관한 시사에 대한 걸 특별히 좀 부인을 해줘야만이 좀 유로화가 좀 꺾이는
예, 그런 분위기가 갈 것 같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유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얘기 드렸을 때 이제 옆으로 좀 행보할까 얘기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행보하고 있는데, 오늘 기점으로 다시 좀 상방 추세 잘하면 탈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오늘 발언이 코멘트 수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발언 자체다기보다는 수위가 좀 중요할 것이다. 네, 세기가, 강도가. 어제 또 네. 독일 바이트만 중앙회 총재가 또 이상한 얘기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양쪽 하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연장돼야 될 그런 필요성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다. 이거 드라기 총재 압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네. 크게는, 그렇게 네. 되겠죠. 네. 잭슨홀 미팅 전에 독일 연방은행 총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버렸으니, 네. 좀 이런 발언을 받아서 과연 드라기 총재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가 더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이제 지적을 하지 않는다면 유로 매수세를 야기한다라는 그런 가능성 불거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정리를 아래 하단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에 대한 부분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역시나 미국채죠. 연방정부 셧다운 언급으로 다시 상승을 한 미국채인데요. 지금 현재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흐름은 조금 눌린 가격대네요. 126-24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미국채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상승으로 네. 마감이 됐거든요. 자,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중립으로 좀 네, 업이고요. 저와 유라키스터 업이고요. 그리고 김정철 해설위원님, 북도지성 마스터 반반 중립이시죠? 중립입니다. 네. 좀 이야기거리가 좀 풍성할 것 같은데, 먼저 마스터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네. 국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이제 차트를 이제 보면서 지금은 이제 5일을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포지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일단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국채에서는 오늘 추세 오늘 이제 방송 시간 전에 네. 데일리로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관망세를 좀 유지할 걸 예상이 돼서 중립으로 들었고요. 차트를 아까 봤지만은 오늘 차라리 국채보다는 나스닥 쪽에 그리고 S&P의 흐름이 메인장 시작 전에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5일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실질적으로 대응을 하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대응을 못해요. 5가지 종목을 전부 다 진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흐름이 잘 나오고 그리고 오늘 움직임이 이쁘장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을 골라서 저희가 포착을 해서 진입 자리, 추세에 잘 나오는 자리를 들어가야지 오늘 국채는 저는 보지 않고 관망세 유지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또 김정철 해설위원님도 관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차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아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친근한 의견. 좀 친근하기 싫어요. 좀 많이 좀 멀어졌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사실상 실현되기가 좀 쉽진 않다. 하지만 불안감을 좀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꼭 불안감을 줘야 된다는 게 꼭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마찬가지로 잭슨홀 심포지엄 어느 정도 또 감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좀 어느 정도 강한 발언을 해줘야 내일 있을 그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앨런 회장이나 이쪽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쉽게 하지 못하지 않을까. 금리 인상 자체가 좀 속도를 좀 상당히 완만하게 늦춰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좀 껴있다. 제 생각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잭슨홀 심포지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앨런 의장에 대해서 지금 엄청 연임해달라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왜냐면 지금 앨런 의장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약간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현재까지 그렇죠.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둘기파들이 정말 지금, 우리 앨런 의장은 연임돼야 됩니다. 갑자기 마음의 도움 소리들을 막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 자체도 오늘 얘기 좀 잘해달라. 약간 이렇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국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리고 또 불확실성에 대한 것 때문에 현재 좀 어제 올랐다면 오늘 좀 다시 밀려주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방향성을 보이기가 쉽진 않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책상 후보령 이후에도 특별히 강한 발언이 아니면 특별히 방향성 잡기 쉽지 않다. 다만 앨런 의장이 뭐 이렇게 조금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더 늦춰준다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늦춰준다면은 또 국채가 어느 정도 조금 빠지겠지만 그 폭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아니, 워낙 뭐 그런 리스크가 불거졌잖아요. 근데 미국 정치적인 우려라든지 이런 지정학적 긴장 완화가 지금 시점에는 좀 된 걸로 보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북한 이슈가 하나가 소멸했거든요. 그러니까 24일까지 훈련까지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소멸을 했는데 뭔가 하나 또 이슈를 또 꺼내고 싶은 거예요. 네, 뭔가 이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꺼냈던 얘기들 중에 사실 이제 뭐 멕시코 장벽 건설하는 거, 멕시코 장벽을 왜 건설했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멕시코 장벽 건설해야 불법 이민자 막고 워낙 뭐 처음부터 마약 뭐 얘기를 이런 했기 거 때문에 그 막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장벽 건설하는데 우리나라 보시면 그 북한하고 남한 경계선에 이렇게 철책 경계가 있잖아요. 철책 그 세운 것이 똑같이 세워야 돼요. 돈 많이 들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너무 포커스를 맞췄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사실상 어느 정도 약간의 긴장감 상태를 좀 만들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연장했어요.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연장했고, 아프가니스탄의 이 지리적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바로 파키스탄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이 파키스탄은 인도와 사이가 안 좋아요. 인도와 사이가 안 좋은데, 이 파키스탄과 인도가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 인도 누구를 상대하고 있냐면 중국을 상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인도하고 상대를 하고 있는데 1대1로 때문에 1대1로 지나가는 길이 인도에 거슬리는 거죠. 인도가 지금 군대 주둔 보내고 중국도 지금 군대 보내고 그래서 약간의 좀 긴장감이 나온 상태에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다는 얘기는 파키스탄을 좀 미국이 케어하려고 한다. 그래 인도는 오로지 중국에만 집중하게끔 인도 보고 중국 견제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파키스탄을 좀 인도가 좀 껄끄러워하는 파키스탄을 자기들이 좀 상대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좀 뭔가 뭘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 구도 자체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약간 그 스티브 배넌이 물러나고 나서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있으면서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긴장감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긴장감 유지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금리 인상 속도도 늦출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결속시키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억지로 이런 걸 계속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발언이 나왔을 때 당장은 좀 시장이 크게 움직여도 그것들이 좀 실현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호언장담한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국채 가격 중립적으로 보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채 가격 저도 뭐 여전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갈 요인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같은 경우에는 126-24까지는 아직은 이 부분에서 올라갈 상승 쪽으로의 그 위쪽으로 열려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난해 127까지 올라왔던 흐름도 보여줬는데 그거는 너무 고점이기도 한데 그 안까지의 그 상승폭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오늘도 뭐 거의 뭐 강보권에서 좀 마감을 하거나 이 126-2 이 정도 선에서는 3까지는 뭐 유효하다라는 의견은 여전한 그런 관점으로 저는 업을 들었습니다. 자, 국채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요. 이어서 윤유라 캐스터, 먼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약간 제넷 옐런 자체가 오바마 정부 때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고 저금리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굉장히 큰 압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런 시점에서 제넷 옐런의 이런 발언을 앞두고 트럼프가 본인이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게리 컨이라는 이런 인물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한 상태인데 이 사람이 제넷 옐런의 정반대의 행보를 여태까지 걸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연준 자체가 굉장히 큰 압박을 트럼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고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방금 전에 그 캔사스에서 있었던 그 발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그 캔사스 시티에 그 사람이 한번 발언을 한 게 어떻게 전 세계의 경제 상승세를 유지시키느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좀 부각을 시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좀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캔사스 시티 프레지던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제넷 옐런도 물론 어느 정도 본인의 뭐 프라이드가 있고 이러니까 어떤 강경한 발언을 하진 않지만 좀 스무스하게 좀 묻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 소폭 상승 그러나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소폭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고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에 대한 이슈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는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던 날이었죠. 자, 지금 포지션이 일단은 아까 48.08의 매도였죠. 하지만 지금 48달러를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진입은 안 되셨죠? 네, 네. 지금 47.9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가격대는 48.08입니다. 자, 어제 장에 이어서 오늘 장 다시 그 올랐던 가격을 바로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는 48달러가 넘은 가격대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48.37이고요. 오늘은 47.9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크루드 오일 역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네, 김정철 해설위원님 홀로 업을 드셨습니다. 네, 바로 들어볼까요? 네, 지난번에는 이제 오일 떨어진다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오른다 그러거든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가 지금 오른 거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오일은 장기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리면 정말 땡큐하고 매수하면 되고요. 또 올라가면 50달러 넘어서면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다시 밀릴 거다 예상하면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원유 재고 자체가 어제 상당히 좀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는데 이 어제 원유 재고가 어느 정도 좀 그 영향력을 좀 미쳤던 이유는 사실 API 원유 재고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EIA 원유 재고가 잘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원유 재고가 감소한 걸로 많이 나왔고요. API에서는 그렇게 감소한 걸로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하루 만에 바뀌어버렸는데 이 바뀐 부분 자체가 이제 특히 드라이빙 시즌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재고 자체가 많이 줄었고 가솔린도 많이 줄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의미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이죠. 이게 왜냐하면 아무리 이게 원유 재고가 줄고 한다 하더라도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은 또 셰일 오일 또 생산량은 늘릴 거고요. 늘릴 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유 자체도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고 떨어지면 사실 이게 유한 자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채굴하는 가격 이하까지 어차피 못 떨어집니다. 못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안을 한다면은 지난번에 좀 밀렸던 부분 그래서 확실히 좀 밀려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는 밀린다고 했는데 그 밀린 부분이 어느 정도 밀려주고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 다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박스를 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또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얘기하면서 다시 또 시리아 공습도 다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도 어느 정도 또 이제 어느 정도 긴장 상태 유지하고 싶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내내 아마 계속 긴장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유가가 지금 봤을 때는 떨어지기보다는 아까 어느 정도 상승세를 현재의 그 수요,
현재 수요 구간을 어느 정도 좀 소화하면서 상승세를 펼치다가 다시 또 $50 근처에서는 또 다시 이제 밀리는 그런 흐름을 좀 그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박스권은 동의합니다. 지금 가격대 위로든 아래로든, 그 강한 모멘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슈, 이 이상의 이슈가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저는 이제 데이로다가 $47 초반까지는 뭐 그 안에서 제한적인 하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워낙 그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면은 바로 좀 나오고, 네, 그런 매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현재 흐름인 것 같아서 저는 이 하락세를 이어서 $47 뭐 초중반까지는 일단 하락에 대해서, 네, 그래서 다운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역시나 $48에 회복을 한다면 그 올라온 시점에서 매도를 보시는 거잖아요, 마스터님. 네네. 마스터님 계속해서 설명 도와주실까요? 네. 일단 5일이 48.08 저희가 되어 있는 호가까지 올라오면요. 네. 그 기준으로 저는 내려갈 거를 예상해서 다운을 들었습니다. 지금 네. S&P와 나스닥 전부 다 10시 반 이후에 지금 매도세로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수가 S&P와 나스닥 같이 하락세가 나오면은 5일도 하락세로 내려가는 경향들이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반등받아서 올라오면은 $48 근처에서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가격대를 일단은 오늘 데이 관점에서 좀 할 수 있는 가격대인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에 대한 의견 들어봤는데요. 윤락캐스터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네, 뭐 크루드 오일도 사실 이렇게 앞으로 당분간은 박스권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지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들려온 뉴스에 따르면요, Tropical Depression Harvey has towards U.S. oil facility라고 해가지고 그 태풍이 좀 허리케인이 그 오일 그 facility 오일 만드는 뭐 그런 곳으로 좀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좀 시장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큰 뭐랄까요 앞으로의 추세에 있어서 영향을 주기에는 어렵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미국의 아날리스트의 말에 따르면 Rising Wedge Pattern이라고 해가지고요, 앞으로의 상승 추세는 좀 계속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만 오늘장에서는 47.50에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계속될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이상은 뭐 49.50에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에 대한 이슈 저희가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워낙 어제 재고 발표가 있은 후에 가격대이고 최근에 뭐 여러 이슈는 불거지지만 여기서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학습 효과가 되지 않은 그 또 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아서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이슈는 전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는 유로 FX입니다.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변동성이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이슈 헤드가 뽑혔어요. 자, 어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가격대에서 소폭의 지금 약세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2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잘 안 보여요. 네. 지금, 김중철 해설위원님 업이시고요. 네. 저는 다운이고요. 마스터님은 반반이고요. 윤락캐스터 역시 반반이죠. 네, 알겠습니다. 윤락캐스터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뭐 이거는 사실은 이 모든 유로 관련된 거는 이 드라기에 달려 있는데 이 드라기가의 행보에 따르면은 사실 미국에서 보면은 뭐 he learned from his past라고 해가지고 결코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드라기의 행보를 보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너무 이렇게 반대로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른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유로 같은 경우에 오늘장은 이런 드라기 한 사람만 믿고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장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뮤추럴 이렇게 중립
들었습니다. 네. 같은 중립이신 김정서 해설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전 중립이 아니고 네. 마스터님이시죠. 마스터님, 같은 관망이신, 네, 마스터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네네. 관심이 많은 것은 대응을 안 합니다. 뉴스 이벤트 있으면요. 그 전에 절대 대응 안 해요. 네, 직접 이제 물론 이벤트를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도 좋지만은 직접적으로 대응하다가 정말 크게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안고 가면서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흐름을 보고 나서 과거의 이력, 과거의 캔들 그리고 지지와 저항 때 구분해서 저는 진입을 하기 때문에 오늘 뉴스 이벤트에서 예를 들어서 어제 재고량이 얼마큼 나왔는데 얘가 얼마큼 오를 거야. 그렇게 예상해서 저는 진입하지 않고요. 유로는 일단 큰 지표 있으니까 연설이 있으니까요. 관망세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흐름에 이어간다. 거의 관망과 같은 의견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드라기가 너무 이도저도 아닌 발언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고 오늘의 그 발언을 중심으로 다음 거래일이라든지 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시장이 뭔가 정리가 될 때 그때 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망 같은 약세로 이제 저는 다운을 들었는데요. 오늘 0.21%가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좀 더딘 흐름을 예상을 하면서 다운을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김정철 해설위원님 네. 폴로업이시잖아요. 일단 네. 지난번에는 관망했고 네네. 지금은 업한 이유는 이제 다른 거보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이벤트가 있는 날의 대응은 아까 부특치선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네. 확인한 다음에 추세 흐름을 본 다음에 대응하는 그런 이제 가장 최적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전략을 대부분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업이라고 한 이유는 저는 뭔가 시장이 좀 재밌길 바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네네. 지금 잭슨홀 심포지엄 자체가 약간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가 타이퍼링을 좀 하는 그런 분위기에 약간 분위기 쪽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분위기로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축소하지 않고 계속 이 사태를 계속 진행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또 버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라는 막 그런 쪽의 뉘앙스로 계속 저는 그게 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거에 많이 동조한다면, 그리고 또 갑자기 아까 어제 같은 경우죠.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또 그런 얘기까지 한 상황은 뭐냐면 드라기를 무언에 압박을 하는, 양적 완화 축소해야 된다. 압박을 하는 약간 좀 그런 걸로 좀 읽히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드라기 총재가 과연 그런 모든 걸 다 수긍해주고 제가 그대로 말을 할지. 그대로 말을 할지가 이제 문제인데 그렇죠. 그냥 통화정책에서 얘기 안 하고 그냥 네. 전 세계 경제가 어떻고 이제 22가 뭐 어떻고 이런 제 얘기하다가 예상이 그거예요. 끝나버리면 네. 사실상 뭐 별거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유로화 네. 자체가 상승 추진력을 좀 더 얻기는 쉽지는 않은데 네. 여기서 드라기 총재가 원하는 그림은 이 그림을 좀 원하지 않나. 상승 그림을 그러니까 드라기 총재 여기서 오히려 반대로 시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드라기 총재는 뭔가 시장이 자기를 통해서 뭔가 움직여주는 그런 그림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바라는 거죠. 네, 그런 거 일단은. 보이는데 네. 하방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드라기 총재가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하방은 그렇죠. 크게 네네. 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오히려 상방을 크게 만드는 건 자기의 발언으로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역시 좀 쇼맨십 강한 우리 드라기 총재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앨런 그리스판 이름은 똑같습니다. 앨런. 자네 앨런이고 여기는 전 FRB 의장이었죠. 앨런 그리스펀이 예전에 IT 버블 때 1990년 후반 돼가지고 2000 초반부터 계속 이어졌던 그 IT 버블 때 사실 금리 인상 시기 좀 놓쳤어요. 놓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거품이 많이 꼈고 그 거품이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좀 분명히 좀 있어야 된다.
예, 전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뭐 드라기 총재가 또 이 발언을 좀 너무 약하게 하면은 자기의 그 파워가 많이 줄어들 원래, 거고요. 네, 드라기 총재 그렇죠. 이분이 약간, 그건 원치 않잖아요. 네, 스포트라이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네네. 그 전혀 그렇게 아닌 척 많이 하는데, 예, 자기한테 온 관심 받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네. 분으로 저는. 근데 그러기에는 생각하고 또 발언을 또 그쪽으로 치우치면 또 안 될 상황이기도 하고 네. 너무 많이 이런저런 걸려 있어서. 네 맞아요 이런저런 네, 눈치를 이럴 때 많이 한방 보는 것 딱 같은데 터트리는 게 원래 저 네. 총재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네 예, 좀 터트려지길 좀 바라고 있는데, 네. 다들 그 외신이나 이런 데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제발. 예,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그냥 그렇죠. 다른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부분, 예, 좀, 한번 일부 저는 약간 그러니까 만약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이쪽에 좀 이변을 원하고 좀 저는 좀 얘기.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두 방향 중에서 뭐 나올 가망이 많은 그런 확률로 또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확률은 좀 높진 않은데, 네. 그러니까 나왔을 움직일 때 만한 좀 네, 크게 움직여버리는 상황. 네네. 네, 크게 움직여버리는 상황이 펼쳐지는 건 상반이다. 뭐 이렇게 네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내 종목에 대한 이슈를 좀 짚어봤는데요.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제가 S&P 500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변화가 어떻게 있을까요? 지수 244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2440선을 지지는 되고 있는데요. 2.7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47.9394달러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지금의 움직임은 적어졌지만 이후에 어떤 방향성으로 튈지 궁금하고요.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95.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는 1.1815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지금 일부가 지금 뭐 개장을 한 이후부터 저희가 1시간, 30분 정도죠. 30분 정도의 시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네,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4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마스터님, 지금 뭐 다른 가격대라든지 매매 포인트 나온 거 있나요? 일단은 5일 48.08 그대로 홀딩 네. 해주시고요. 네. 나머지 종목들은 특히 골드와 유로는 아예 대응 안 하는 게 지금 좋을 것 같고요. 네. 나스닥 현재 같이 보면서 나스닥과 5일 위주로 보면서 네. 진입자리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네. 나스닥은 어떻게 보시는지. 나스닥은 제가 지난주에 제가 좀 그려놓고도 지금 소름이 약간 돋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항상 저장을 잘 해놓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고요. 네네. 나스닥 지금 현재 분봉이고요. 분봉 일봉 보시면 네. 제가 박스를 찾았거든요. 예, 정확하게 박스 안에 놓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탈하기 좀 쉽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오늘 전략적인 거래를 원한다면 1045일이 차라리 낫다. 저도 우리 부투치사님이 얘기하신 거에 상당히 좀 동의를 많이 합니다. 이런 날 굳이 유로화 들어서 고생할 필요 전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골드나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변동이 좀 컸기 때문에 오늘 굳이 뭐 덤벼서 또 안전자산이나 국채 가격에 예를 들어서 22 드라기 총재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미 국채도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속도, 왜냐면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테이퍼링 들어간다고 치면 미국도 금리 인하 속도를 빠르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국채 가격이 폭락할 거고. 그럴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그런 변동성 있는 종목보다는 사실 오일은 현재 수급으로만 이번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눈에 보기가 좀 편하지 않나.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박스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지수와 오일 부투치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지수와 오일 저도 이쪽 부분의 매매 전략이 상당히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모든 종목 중에서 오늘의 또 매매 포인트가 나오는 종목 위주로 전략을 하시는 게 정말 현명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크루드 오일과 나스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계신다. 그리고 오늘은 미션을 1부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를 했는데요. 50틱에 대해서 수익을
달성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미션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녁은 이런 시장 변동성과 함께 북두지성 마스터로 함께 실시간 리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일은요, 또 아침 시간에도 북두지성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 함께 참여 가능한데요. 자,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 항생의 또 거래량이 활발한 시간대죠. 이 시간대 오전에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샘플러스에 들어오셔서 북두지성 마스터와 무료 방송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많은 정보에 대해서 고지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제공하는 이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가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더욱더 심도 있고 집중적인 해외 선물 전략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